흔히 계란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고 계란을 매일 드셨나요? 계란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란 정말 매일 먹어도 될까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게 되죠. 저는 강재훈입니다. 올해 69 노인 전문의로 병원 현장을 지킨 지도 벌써 42회가 지났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도 오전 외래가 끝나고 진료실 문을 닫으려는데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시면 안 될까요? 70세 되신 여성분이신데요. 좀 급해 보여요. 얼굴을 들이민 그 표정에선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곧장 진료실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정희 씨. 고혈압과 당뇨를 수년째 앓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이유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계란 2개씩 꼭 챙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 위험군이라면서 당장 계란을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희 씨처럼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 말을 믿고 계란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몇 년째 멀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계란 정말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 제가 42년간 진료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안전한 섭취법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단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란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섭취 타이밍과 조합법,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김정희 씨의 사례처럼 심근경색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계란 노른자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약 186mg이거든요. 이 수치만 보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5% 이상은 우리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자동으로 간에서 만드는 양을 줄여서 균형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김정희 씨처럼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다면 노른자 섭취는 주 23회 이내로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흰자는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없고 거의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죠. 반면 다른 환자였던 정재만 씨는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계란은 해롭다며 10년 넘게 한 번도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기력도 떨어져 병원을 찾으셨죠.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재만 씨에게 매일 아침 계란 1개, 그것도 흰자 포함 완전히 익힌 형태로 드시도록 권해드렸고 석 달 후 재검사에서는 근육량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활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이처럼 같은 계란이라도 누구에게는 득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계란 어떻게 먹으면 내 몸에 가장 이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김영수 씨 68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진 분이셨는데 손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계란 영양표를 들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그리고 비타민도 많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드립니다. 계란 1개 약 50g에는 실제로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단백질 6g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죠. 더 중요한 건 질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단백질 품질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는 완벽한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B12는 하루 필요량의 무려 46%나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악성빈혈이 생기고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B12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계란 하나로 상당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도 하루 필요량의 22%가 들어 있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까지. 정말 작은 계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네요.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의학계에서는 음식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했죠. 계란 하나에 186mg 들어있으니 하루에 계란 1개 반도 못 먹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연구들이 이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1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계란 1개를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줄이고 적게 먹으면 더 많이 만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20-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박영수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계란을 매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 1개씩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박영수 씨는 다행히 건강한 편이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계란 1개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고 조리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박영수 씨는 정기검진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무엇보다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계란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같은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란 섭취법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다음 진료 사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에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니 바로 4년 전 제 진료실을 자주 찾던 환자 박인숙 씨였습니다. 그땐 남편의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 저하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던 분이죠. 그때 제가 식단 관리와 간단한 운동 루틴, 그리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한 개를 드시라는 조언을 드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녀는 반가운 미소와 함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꾸준히 실천했더니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올라서 다시 계란을 끊을까 고민 중이에요. 박인숙 씨처럼 계란을 먹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하지만 오늘은 그 노른자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보려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사실 익히 알고 계시죠? 실제로 계란 한 개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음식에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인숙 씨에게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늘어나면 자체 생성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한 개 정도의 계란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섭취 방법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박인숙 씨에게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지만 아직 고지혈증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계란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 5회 정도로 조절하고 노른자는 3번 중 2번만 드시는 것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이때 제가 강조한 것이 바로 채소와의 궁합이었습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에 시금치나 토마토를 곁들인 간단한 샐러드를 드신다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높이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계란과 채소를 함께 섭취했을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800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리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시금치의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노른자의 지방과 만나면서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죠. 박인숙 씨는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남편 돌볼 때도 선생님 말씀 믿고 따라했더니 덜 지쳤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시 잘 해보겠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한층 건강해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른자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그리고 비타민 D와 E 같은 소중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콜린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콜린의 약 35%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죠. 노른자 하나에 담긴 영양과 오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며칠 뒤 저는 또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한 건강 상태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바로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신 76세 정성구 씨였습니다. 그의 사례는 계란 섭취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어르신 한 분이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정성구 씨, 76살. 진료 차트에는 고혈압과 제2형 당뇨, 그리고 경도 신장기능 저하라는 문구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수척하지만 단단한 눈매를 지닌 분이셨죠. 진료 의자에 앉자마자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뉴스에선 계란이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매일 아침 계란을 먹는 게 과연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얼마나 드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는지요. 정 씨는 주 5회 이상, 주로 반숙으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밥 반 공기와 나물, 그리고 계란 하나가 그의 아침 식사라고요. 기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다 했고, 짜게 먹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정 씨의 식습관이 비교적 바람직한 편임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는 분에게 계란 섭취는 조금 더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우선 계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당지수가 0에 가까워서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게다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좋은 조건이죠. 그러나 노른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은 고혈압 환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해야 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요. 정성구 씨의 경우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드렸습니다. 우선 하루 1개 이내에 섭취를 권합니다. 특히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는 편이 좋겠어요. 완숙 계란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만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식단 구성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할까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한 정성구 씨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단백질 총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0.8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76kg인 정성구 씨의 경우 하루 60g 정도가 적당한 양이죠. 정 씨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해서 이사 왔는데 손주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그런데도 밥상에서 계란 하나라도 몸에 맞게 챙기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식단이란 건강을 위한 선택이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성구 씨에게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드실 때 계란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계란말이에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넣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채소 섭취도 늘릴 수 있거든요. 또한 일주일에 3-4번 정도만 계란을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되죠. 그날 정성구 씨는 적절한 식사와 계란 섭취 방법, 채소와의 조합, 그리고 주 34회 섭취 권장 기준을 메모지에 또박또박 받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다음 진료 땐 제가 손주들과 만든 계란 샐러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건강한 노년이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잘 먹는 것, 그것이 결국 잘 사는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3개월 후 정성구 씨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만든 계란 요리 사진을 들고 오셨고, 더 중요한 건 그의 건강 수치들이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당화혈색소도 7.8에서 7.2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신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었죠. 무엇보다 정성구 씨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주는 기쁨,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자신감이 그분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83세의 김옥자 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얼굴은 인자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숨이 좀 차고 다리가 자주 부어요. 혈압도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고요. 앞집 약국에서 혈압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재봤는데 150까지 찍힌 날도 있었어요. 차트를 보니 김옥자 할머니는 이미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혈압이 더 오르기 시작했고 다리 부종과 피로감이 잦아지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식사나 생활 습관에서 변한 게 있으셨는지 여쭤봤더니 할머니는 약간 머뭇거리시다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은 밥하기 귀찮아서 아침엔 계란 프라이 하나에 김치 그리고 밥 조금만 먹고 말아요. 간단하니 좋더라고요. 할머니, 프라이는 어떻게 해 드세요? 기름 많이 안 쓰고 그냥 들기름 조금 둘러서 하나 부쳐요. 노른자까지 바짝 익혀서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반대로 염분 섭취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단조로운 식사는 다른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입맛이 없을 땐 단순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신 할머니께는 아침 한 끼라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란을 드시는 건 괜찮은데 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 낫습니다. 왜 삶은 계란이 좋을까요? 첫째, 기름 사용을 완전히 줄일 수 있어서 불필요한 칼로리와 포화지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셋째, 소화가 더 편하고 혈당 상승도 더 완만합니다. 또한 김치만 곁들이시면 짠맛이 너무 강할 수 있으니까 데친 브로콜리나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걸 같이 드셔보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도 보충할 수 있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삶은 계란에 오이랑 토마토도 곁들여 볼게요. 근데 선생님, 계란은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답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시니어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있는 경우 그 섭취 방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할머니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삶은 계란은 하루에 1개까지 괜찮습니다.
단, 염분이 많은 반찬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김치처럼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계란의 영양을 방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혈압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둘째, 계란을 아침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은 혈당이 낮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와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계란을 먹는 날엔 다른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에 고기 반찬을 줄이거나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 보는 것이죠. 김옥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삶은 계란으로 바꾸고 방울토마토나 오이도 같이 먹어야겠네요. 선생님, 오이지는 안 되겠죠? 저도 웃으며 말씀드렸죠. 오이지는 맛있지만 염분이 많으니 소량만 드시라고요. 2개월 후 김옥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밥맛이 돌아왔어요. 그날 말씀해 주신 대로 실천해 봤더니 몸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수치로도 변화가 확연했습니다.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공복 혈당도 140에서 120 근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리 부종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가 자꾸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요. 나이 들면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실천하니 이렇게 달라지네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부가 좋아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와 채소 위주의 식단이 피부 속 세포 재생을 도운 덕분입니다. 단백질은 피부뿐 아니라 근육과 면역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김옥자 할머니의 정서적 안정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되찾으셨던 것입니다. 음식 하나 바꾼 것뿐인데 어쩜 이렇게 삶이 달라지냐며 할머니는 다시 봄날이 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사례는 조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환자는 80을 바라보는 임정자 씨였습니다.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는 분으로 평소 끼니를 챙기기 어려워 간단한 식사 위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밥 대신 토스트 한 장이나 바나나 한 개로 때우기 일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고 빈혈 증상까지 느끼게 되었다며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임정자 씨의 상태를 듣고 저는 간단한 피 검사를 권유했고 역시나 철분 수치가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근육량도 기준 이하였죠. 이 두 가지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건강 고민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노화의 당연한 과정으로만 여기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 씨에게 가장 먼저 권한 것이 바로 아침 식사에 단백질 한 가지 추가하기였습니다. 그중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조리도 간편하고 외출 전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임 씨는 계란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린 맛이 싫어 입에 대지 않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리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계란은 삶는 방법만으로도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완숙보다는 반숙 혹은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훨씬 고소하고 향도 덜 납니다. 여기에 잘게 썬 양파나 당근, 브로콜리를 넣어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시면 채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저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오렌지, 파프리카 같은 식품을 곁들이면 계란에 포함된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 씨가 좋아하신다는 김도 훌륭한 철분 공급원이기 때문에 계란말이에 잘게 자른 김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임정자 씨는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한번 김 넣은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까 해요. 아침에 두유나 바나나만 먹는 것보다 낫겠어요. 그렇게 바뀐 식습관이 건강에 어떤 변화를 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지만 꾸준한 습관, 내 몸에 맞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B12, 비오틴, 루테인, 셀레늄, 아연,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해 기억력 감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버린다면 하루 한 개의 계란은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별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60세 이상이라면 하루 한 개까지 안전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주 3-4회로 조절하시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주 2-3회 정도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조리법은 삶은 계란이 가장 좋고 반숙이나 스크램블도 괜찮습니다. 프라이는 기름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는 것이 건강의 출발점이라고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식탁 위에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채소 한 줌, 그 안에 건강한 노년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3개월 후 임정자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빈혈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챙겨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팔팔해졌냐고 놀랄 정도예요. 이제 진료실의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만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계란 하나로도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내 몸을 아끼는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내 건강 상태에 맞는 계란 한 개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